자, 그러면 이제 수급으로 또 가봐야죠. 10시 30분 현재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급은요. 개인 투자자만이 양시장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담고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가져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금융주, 현대차 그리고 BHI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시장에도 이슈가 되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그 외에는 화장품 기업들을 오늘 대거 매도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실리콘2 등의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함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담으면서 게임주 NC소프트와 오늘 네이버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네이버 함께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발표 이후 네이버라는 기업은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 저희가 정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수급 분석을 해주실 분은 시장 전문가 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주 첫 번째가 네이버?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궁금하답니다. 네. 일단 네이버의 최근 수급 동향들을 좀 보면 일단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하고 나서 카카오와에 대한 주가 희비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는데 일단 실적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체로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분기 기준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경신을 했는데 이게 일부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소폭 좀 하회했던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좀 내용적인 어떤 측면들이라든가 질적인 어떤 영역 요건들은 약간 시장의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기준 안에서에 대한 약간의 미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우리가 2분기에 증가됐던 요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치 플랫폼에 관련된 매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광고 부분에 대한 성장성들은 한 7에서 8%대에 대한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봤던 포인트는 이커머스 부분들이 한 18% 정도 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넷플릭스에 관련된 이 시너지 연동 효과도 좀 있었지만 일단 뭐 지난 4분기부터 연속성 있는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성장 어떤 정체 요인들이 해소됐다는 국면들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넘어오는 과정에서에 대한 외형 확장을 좀 이뤘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온 서비스 AI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수 있는 역량 안에서에 관련 수익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은 더욱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오히려 실적의 기대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도 해서 이 네이버페이의 결제 대금도 한 8%, 한 20%대에 대한 성장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AI의 어떤 서비스화를 좀 가장 빠르게 좀 이뤄냈던 카카오와 좀 대비된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속성 있는 성장 관점에서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구미가 당깁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저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쵸. 국민들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뭐 포털 넘어서 이제 뭐 AI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고 해외 AI에 의존할 수 없어서 뭐 LG니 네이버니 뽑아서 5개의 기업을 가지고 경쟁을 붙인 것도 알겠는데 네. 제 일상생활에 많이 스며든 건 알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안 됩니다. 왜요? 사실 이미 지금 해외 기업들의 AI에 너무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 이 이상의 사실 정말 일상 고객들,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AI를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AI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약간 컴맹, 기계치거든요. 네. 잘 안 써요. 뭐. 근데 어제는 그 스마트폰으로 챗 GPT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다. 네. 뭐 결국엔 그 AI라는 게 네이버의 쇼핑은 우리 집사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뭐 챗GPT에 뭐 이렇게 제 이름 치고서는 결혼 유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챗GPT가 요즘 뭐 사주, 별자리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하시죠. 별걸 다 답해주고 네. 네, 놀라운 기능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일각 김주정 아나운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AI에 관련돼서는 아까 온서비스 AI, 네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AI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범용성은 알겠는데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대치에 대한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가 좀 추구하고 있는 AI 방향성과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이 AI 방향성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네이버의 지금 현재 사업 집중 모델은 하이퍼클로버 X가 사실 이 다각화된 공용화된 어떤 AI를 좀 표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뭐 비즈니스 쪽에 대한 국한된 어떤 적용 요소들 좀 갖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좀 장기적인 어떤 전략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소버린 AI 전략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 지금 국가대표 AI 기업의 5대 5팀이 지금 선정이 됐죠. 그래서 2027년도까지 한 2개 팀만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옴니 파운데이션이라는 전략을 좀 갖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플랜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된 플랜 안에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좀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현재 하이퍼클로버 X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흔히 기대하는 오픈 AI처럼 이제 생성형 AI보다는 약간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특화되고 있는 사업 전환을 먼저 좀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방향성만 좀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특정화된 뭔가 제품? 네. 그러니까 일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 보이스로 AI 연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그렇지만 주문까지 만약에 한다. 뭐 증권사에 뭐를 연결하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AI 솔루션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디테일이하잖아요. 네. 그죠? 김주정 아나운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 AI가 만들어줬어. 그러면은 네이버 거야. 이러면은 설득력이 있을 텐데 모호한 그냥 AI, LLM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조금 아직 퀘스천 마크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네이버의 그 유료 회원이에요. 네. 그래서 쇼핑을 했을 때 적립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쪽은 많이 이용하고 메일도 네이버를 기본 메일로 사용하지만 이제는 검색조차 네이버로 하지 않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가장 많이 하는 건 유튜브에 대한 네. 검색을 하는 게 요즘 MZ들의 대세 그렇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MZ들도 아예 그 챗GPT로 넘어가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항상 네이버와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는 어떻냐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아예 이제 오픈AI와 함께 11월부터 협업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가와 함께하는 소버린 AI의 성과라던가 과정 아니면 투자 내용들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단기간적으로는 카카오한테도 좀 밀릴 수 있는 주가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변희견 대표는 그럼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을 혹시 개인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저는 현재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보다는 전 분할 매수. 현재도 접근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미 말씀드리는데. 조정을 받았네요. 네, 일단 6월 24일 29만 8천 원이라는 이 구간은 이 소버린 AI 전략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과정들은 사실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단기적보다는 어떤 이 기대 심리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분산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의 어떤 성과들을 보면 이전에 고가였던 특히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대한 굉장히 좀 고가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 상황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의 안정성들 그리고 실적으로 좀 입증되고 있는 성과적인 측면들이 저는 이제부터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이라면 네이버의 중기적 관점 그리고 이제 향후에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된 확장성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모멘텀도 주목해보자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는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원전 내에서 BHI에 대한 종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담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6.5%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BHI. 자, 베트남 원전이 또 등장했으니까. 뭐든지 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구체화한 건 아직 없고. 뭐 일단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원전에 대한 얘기 BHI. 네.
네, 어제 사실 원전주가 좀 강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베트남 원전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들, 그러니까 협력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가 있었지만 아직 저희가 좀 일정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14일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당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대형 원전 2개와 SMR, 소형 모듈 원전 1개에 대해서 최종 좀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11차 전기본에서 최초 초안이 대형 원전 4개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 2개 전체 6개에서 이제 규모가 대형 원전 2개에서 SMR 1개로 좀 축소가 좀 된 그런 부분이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착공 시점이라든가 디테일한 어떤 사업의 어떤 구조 과정들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 현실화 관점에서 좀 주목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체코 수주 성과 이후에 국내의 경우에도 이제 2037년에서 2038년도에 이제 도입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신규 원전에 관련된 어떤 이 착공 시점들 이런 것들이 일단 현실화가 되고 구체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원전 산업의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여기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이제 유럽 EU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뭐 주 보조기기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BOP 설비에 대한 매출 어떤 유입 가능성들 이 부분이 BHI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지 않나. 여기 더해서 뭐 2분기 실적 추정치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재차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어떤 이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수급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이 가장 뭐 원탑이죠. 재료면 재료고 계속적으로 연속 순매수 한다는 건 뭔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BHI. 좋게 봅니다. 좋게 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태광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지만 원전색도 좋게 본다. 어제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집계했었는데 지금 BHI에 대한 수주 잔고를 보면은 계속 늘어서 1.5조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2조까지도 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SMR, 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베트남 소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간밤 미국에서는 오클로라는 원전 관련 기업이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정말 미스가 났어요. 네. 그런데도 전혀 커플링되지 않고 개별의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과 주가 상승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건 한국만의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라면 BHI가 그러니까 보조기기잖아요. 네. 웨스팅하우스에도 들어가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과 다른 기업, 다른 국가들과 함께 수주를 받고 또 특히나 한국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미국 수주가 들어왔을 때 더 큰 수주 잔고를 통해서 주가가 더 쏘아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류가 그렇다니 투자주의는 괜찮을까? 뭐 그거는 관심이 개의치 않아요? 네. 맞아요. 뭐 의견. 네. 일단 뭐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일단 이전 고가였던 6월 17일 48,600원은 전 무난히 좀 돌파가 좀 가능한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부담 요인은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해서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구간에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법정 제출의 한 2분기 보고서가 8월 14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될 텐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의 기대감이 일부 좀 유효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네이버는 그냥 매수, 이번에 BHI는 조정시 매수. 네. 약간 부담스러우시다는 뉘앙스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기업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